네, 이번 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뉴욕 증시 계속 좋다 좋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은 답답하다 답답하다 소리 얘기도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의 주요 흐름과 함께 특징을 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커플링 된 게 언제 본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 없는 것 같은데 음, 요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 테이퍼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05% 약밥 정도 수준으로 끝났고요. 2,969포인트고요. 3,000포인트를 위를 넘어서는 시도가 계속 있었으나 올라가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 기관 매도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연기금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들의 거래는 순매수로 잡히는데 그것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액티브들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주 연속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주에 플러스 0.91% 100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3주 연속 십자형 정도 큰 변동폭이 없는 종목 장세만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순매수했다 순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이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지금 거의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감소하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특징은 시황의 포모 증후군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과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종목의 포모 증후군이 거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K 컨텐츠 그리고 2차 전지, 메타버스, NFT로 연결하는 게임, 컨텐츠, 엔터주로 집중하면서 쏠림 현상과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뉴욕 증시는 너무 좋은데 우리 시장은 사실 수급만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방향성이 없고 지난주에는 개인이 좀 어느 정도 파는 부분을 금융투자 쪽에서 좀 받아내 주면서 일단 지수는 계속 지지부진한데 그 안에서 쏠림 현상에 일단 가는 종목들은 가는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와의 괴리는 계속 크게 느껴지고 네. 있잖아요. 과연 이번 주도 계속 이런 흐름에 나타날지 주요적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미국의 가장 큰 우리 시장 이제 미국 영향도 많이 네. 받으니까요. 우리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것은 저 수급적 측면 그리고 선제적 긴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차치하고 미국 시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FOMC 결과가 나왔죠.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스케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고용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고용의 지표가 나왔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축의 지표가 물가죠. 이번 네. 주에 물가에 대한 발표가 돼 있습니다. 10일 날 중국과 미국의 PPI와 그리고 그 다음 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둔화되었다라고들 지난 달에도 그랬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전월비 대비 0.6% 정도 상승하면서 5.9%까지 지금 예상하는 그런 추이라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측면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일 날 UN 지금 COP26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기후 협박 있는데 이게 지금 폐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수급적 측면에서는 옵션 만기일과 MSCI의 반기 리뷰에 수급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11건이 있다고 지금 하는데요. 파월 의장과 클라리다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과 지금 테이퍼링은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가 거의 마감이 됐고요. 이제 중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약할 때 대형주들이 실적, 호실적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을 별 못하죠. 그리고 반대로 좀 악재에 어린 미스가 나오면 시장이 좀 주가가 막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코스피 100이나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호시적을 발표하면은 거기에 반응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이번 주도 사실 뭐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예. 뭐 경제 지표라든지 결국엔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또 예. 언급을 하는지가 또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중국의 육중전회라는 좀 네. 포인트가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인가요? 지금 이제 중국은 지금 중국 여러분 지수 보면은 좀 갇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은 규제가 계속 있었고 구조조정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와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육중전회가 끝나면서 그것이 좀 확정된 상황이 되면은 규제나 구조조정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게 시장의 기대는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좀 호재 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그동안 워낙 답답해가지고 3,050포인트를 두 번이나 갔는데 매물 맞고 내려왔고요. 네. 3,000포인트에서는 또 이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시장 떠나서 미국 시장 가야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졌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 주가는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고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이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조정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들어서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시황관이고요. 전반적으로는 테이퍼링 이슈는 소멸되었고 유동성 강세가 마감되고 있는 긴축의 시대로 진입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정책, 즉 파월의 입에서 재정정책, 옐런으로 주요도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선제적 긴축을 하고 있고 테이퍼링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4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3주 연속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닥칠 악재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재 반영 후에 시장은 반등 시도를 할 건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 지표, 고용부 지표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고점으로 또 매물을 좀 맞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약간 조정을 좀 보이면 우리 시장은 또 빠질 때 같이 빠질까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우리 시장 자체로 보면은 상당 부분 선반영된 부분 그리고 성장성이 가지고 있는 중대형주 이런 부분 종목들은 지금 이미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은 좀 반등 시도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좀 반등 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거래일의 마감 이후와 그리고 개장 전에 나온 뉴스를 통해서 주요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중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증가하며 전달 28.1%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 24.5%는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도로, 인터넷 통신망 등 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 달러 이상 규모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이자가 이번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일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미국 FDA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기관 투자자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오늘 해제됩니다. 상장 주식수 대비 1.07% 규모로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자이언트 스텝과 리얼 타임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 적자가 확대되고 CJ, CGV도 발표했는데 적자는 지속됐으나 그 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좀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볼까요? 예, 저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브에서 자이언트 스텝의 1,000억 제3자 매정 투자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뉴스가 네. 나왔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팔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도 설문조사를. 있고요. 예, 네. 설문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의 공모 희망가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음.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하고 좀 연결시키고 싶냐면은 지금이 종목의 포모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시 보시면 지난 동안 올해만 흐름을 좀 보시면요. 한때는 TSMC 삼성전자를 애타게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열광받았던 때가 있었고 LG와 SK이노베이션이 열광받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요즘에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TV, 위메이드, 펄어비스, 하이브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고 뭔가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실패한 것처럼 이런 소외된 느낌이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이브 얘기, 자이언스템 얘기 그리고 리비안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장이 딱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을 주면서 흔들림이 있다. 즉 결국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추세 우리 시장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추세적인 상승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 움직임보다는 이런 쏠림 현상과 중소형주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능숙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황이나 섹터를 보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그런 네. 국면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숨통을 튈 수 있는 게 미국이 1.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의회 통과됐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인만 남았으니까 이제 통과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했던 중국의 수출이 10월 수출 좀 전에 뉴스에 27% 증가했다고 그랬죠.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경제가 계속 하향 다운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만한 뉴스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움직일 수 있다. 즉 기계와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그 이제 효능 발표가 있었고 지난번에 긴급 허가 판매 허가 신청이 됐었죠. 이게요. 이 부분의 뉴스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됐어요. 근데 네. 한번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또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전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러한 어떤 이슈가 다방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슈가 나오면서 그게 관련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종목 움직임에 확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팬데믹 유동성과 병목 현상으로 나타난 가격 등을 요즘에 이제 웹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구리, 목재,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요소수 가격들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이런 가격들이 또 단기에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쪽의 가격 급등에 연관돼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 쪽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쪽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KLS 반도체 지수 1.3% 올랐습니다. 대만 반도체는 1.9%, 중국 반도체는 3.8% 올랐어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입니다. 물론 고정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IT의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바일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응용 디바이스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메타버스 관련돼서 들어가는 반도체와 IT의 기술 이런 것들은 디바이스가 응용의 반도체 수요가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가 반도체를 너무 그동안에 소외시하고 좀 이제 실망스러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냐면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그리고 이제 장비사들은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퀄컴이 뭐 급등을 했어요. 네.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후방에 있는 TSMC나 ASML, AMD도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다변화된 시스템 반도체들이 없느냐 우리나라도 꽤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다른 쪽에 좀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그런 종목들이 저점을 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IT 쪽에서 속속 이제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네. 흐름이 또 감지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소외 국면에서 조금 더 밑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또 IT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압축해서 관심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로 좀 이번 주 전략을 세워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고정 디램 가격이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 관심점이 많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장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이제 반도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지만 그 후방에 있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있죠. LG이노텍은 이 기술, LG이노텍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나 기술력은 지금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고 LG이노텍은 그래서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요.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드 프레임 소재를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좋고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프라 투자 지금 예산 의회 통과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기계,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중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기계 업종 중에서 우리나라 기계 업종은 거의 대부분 방산이나 아니면 원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포트 같은 게 보면은 지금 이제 물건 없어서 못 판다는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마켓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개별 종목은 움직이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황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산업 사이클이 내가 걸려 있어야지 산업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있어야지만 내가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 지금 답답한 국면을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이걸 버리고 지금 메타버스 가야 되나? 올라타야 되는 예, 이런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옮겨 타면서 거래하는 경우의 수익률과 내가 들고 있어서 물론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야겠죠. 들고 있었을 수익률의 결과치를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너무 다른 쪽에 보면은 이것도 내 거 같고 이거 사면 수익 날 것 같고 이렇지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너무 이게 쏠림 현상에 현혹이 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시장의 박자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장에 대한 준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